안녕하십니까. 금일 수도 정책과 K워터 그린 수도 개발 전략의 발표를 맡은 기후탐사업처 박용훈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 전환의 이유와 수도 정책, 그리고 K워터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수도 사업과 그 강점과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 전환의 이유입니다. 현재 많이 들으셨다시피 환경 규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이 온실가스 감축 흐름 앞에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 산업의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관련 법령을 만들며 신산업 선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의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수소 사업입니다. 수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과 전환, 그리고 유통과 활용에 있어서 많은 산업 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 수소가 아닌 하나의 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수소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때문인데요.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저장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연료와 열, 원료 등 활용처가 다양한 산업 간의 연결 고리로서 작용할 수 있고,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계절 그리고 기가와트 시 단위의 대용량으로 장기간 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 전력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전기는 저장을 위해서 보조적 수단인 배터리가 필요하지만, 수소는 대용량, 장기 저장, 이동성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경제 패러다임인 이유는 이것이 가지는 특징 때문입니다. 바로 전후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활용처와 후방적으로 유수기업의 성장과 다양한 경제산업의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전후방 산업에 걸친 미래 투자 기회이자 죄송합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는 연평균 6.7% 이상 성장하고 있고, 수소 차에만 부품이 2.4만 개 이상 활용될 정도로 많은 산업 관계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수소 외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신재생 발전 비중은 7.5%이며 전기본에 따르면 2036년 30%까지 이를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한계는 명확히 있습니다. 간헐성과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경직성, 그리고 지역 편차에 의해서 전력의 불안정성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페이즈 1부터 페이즈 4까지 표시를 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페이즈 1 영향이 없으나 외국 사례와 제주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즈 3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전력 감축 혹은 초과 발전의 대응에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주도 사례로는 전기본과 KBS 혹은 KPX 자료에 따르면 발전 용량이 2019년 초과 발전됨에 평균 수요에 대비 초과 발전됨에 따라서 역전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18년도에는 15회였으나 19년도 46회 이상으로 전력 제어가 급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수소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무탄소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 변동성 심화,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당면한 과제는 우리가 장기 저장을 해야 되며 수입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갖춘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수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는 이송이 적합하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우리의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국가는 타 국가로부터 수소를 가져와서 글로벌적 어버러지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50년 대한민국의 수소 포트폴리오는 해외 수소 도입을 다량으로 하면서 국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수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와 국외 모두 생산, 유통, 활용에
인프라 구축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도표는 각 국가별로 몇 년도에 어떠한 전력을 발표했는지 보여주는 도표이며 2019년과 2020년에 대한민국이 발표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한 수소 정책으로는 먼저 미국과 EU, 일본과 호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U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그린 수소의 생산과 친환경차 구매에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을 필두로 하여 EU와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현재 청정수소와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데이터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청정수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 캐나다, UAE와 사우디를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희가 흥미롭게 관심 가지고 있는 사우디의 비전, 더 라인 프로젝트에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통해서 100% 에너지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더 라인 프로젝트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겠을지 흥미진진하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네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간의 합작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특히 세계 수출 물량의 25%를 자신이 선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 중 8위 산유국, 오펙 기준 4위의 산유국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까지 수소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보고 있으면 과연 수소 에너지가 이후에 지금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넘어서 다음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소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2020년 수소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추진하였고 현재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까지 추진되며 국가에서 어떠한 수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에는 9월에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로드맵, 기본계획, 그리고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년에 발표된 수소경제 로드맵입니다.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충전소, 연료 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역동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 제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2년 8만 1000대를 보급해야겠다는 수소 자동차는 2만 9,000대에 그쳤고 수소 충전소는 300기에 못 미쳤습니다. 수소 가격은 6,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 했지만 오히려 8,800원에서 9,900원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비록 이러한 정책이 목표치가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소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국가는 생산 주도, 인프라 구축, 수소의 활용과 생태계 기반의 주안에서 다시금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과연 정부가 앞으로 수소 산업을 보았을 때 어떠한 좀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가 컨트롤타워에서 진행하는 안건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발판과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3개의 안건이 발표되었으며 매 회차 3개에서 5개 정도의 안건으로 국가, 국토부, 환경부, 과기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수요 확대와 인프라 구축, 제도 마련. 두 번째, 기반 확보와 생태계 조성, 규제 완화와 수출 지원 등 기업 강화. 마지막으로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 그리고 초격자 확보 등을 통한 국가 1등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소경제가 원활히 발전하고 큰 안목에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정책들과 정책 입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소 경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50년에 경제적 누적 효과로는 약 1,300조 원, 그리고 고용 규모로는 6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가 발전 비중은 약 24%가 수소에 의해 발전될 것이며, 과연 수소 에너지가 국가적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오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성남과 안산, 충주와 밀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수력 기반의 그린수소 실증 사업입니다. 성남시 내에 있는 성남 정수장 내에 있는 소수력 발전기를 활용해서 약 일평균 188kg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소수력 발전기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요 밑에 보이시는 한전 그리드를 활용한 점이 있겠습니다. 실증 설비인 만큼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어와 보조 전략을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전 그리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이동식 수소 충전소, 그리고 SK 등으로부터 고정식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성남시 그리고 K워터에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시합 풍력 기반의 실증 연구 사업입니다. 시합 방아머리에 위치한 풍력 1.5메가와트 2대를 기반으로 하여 일평균 244kg 넥소의 50대 분량의 수소 자동차를 충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준공, 내년에는 30억 규모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통해서 수전에 그린 수소를 공급하고, 이와 함께 온사이트형으로 수소 충전소에서 직접 그린 수소를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충주와 밀양 댐의 수력과 소수력을 기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2027년과 26년도에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고, 현재 우리 수소 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 2030년, 장기 2050년을 통해서 4,000톤과 그리고 28,000톤 규모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자원공사가 그린 수소를 해야 되는 이유와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수력에 기반한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수력에 기반한 사업자는 국내에 크게 없고, 현재 수력 기반한 고이용률을 활용해서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수자원은 풍력과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타 재생 에너지원 대비 높은 이용률로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왼쪽에서 보이시는 도표와 같이 로드 팩터, 부하율이 10%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 단가가 73%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광과 풍력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점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수력 REC는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타 재생 에너지 대비해서 기회 손실 비용이 낮습니다. 만약 태양광을 이용하게 된다면 태양광 REC에 대한 전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겠죠.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높은 이용률과 재생에너지의 낮은 투입 원가로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아직 수소법이 미흡하고, 유럽의 사례를 만약에 국내에 도입할 경우 추가성과 시간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건설해야 되며, 시간적 문제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원을 시간 매칭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주는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재생에너지의 전용, 재생에너지 건설뿐만 아니라 PPA의 거래가 확대될 것이며 전력 믹스를 강화해야 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K워터에서는 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설비 도입과 기술 발전을 통해서 단가 낮출 수 있고 많은 단가적인 이득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약점으로는 보시다시피 제도와 EU 기준의 도입에 따라서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1번 수소 에너지 배분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실마리를 찾았다. 4번 강점으로
그린 수소 경쟁력을 보여야 하였으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과 전력 믹스 강화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 저희 수자원공사는 그린 수소 사업을 이끌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